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우상입니다. 오늘 좀 아쉬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1890선에 가깝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순 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2% 오르면서 1881선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걷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시장 상황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2% 오르면서 496포인트 선을 걷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 잠시 후에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일단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오전에 이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출현되면서 점진적으로 좀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현재 약 1900선에 접근하고는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기술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약 7원 이상 하락한 1123원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외국인의 매수의 여건 자체는 마련해주고 있다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업종별 어떤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난주 다소 좀 주춤했었던 자동차 관련 중에 상승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 환매 물량으로 추정되는 투신권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요. 수급 전망 그리고 또 환율 시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환율 쪽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지 전망을 좀 내려주시죠. 네, 현재 시장에서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만큼 수급 전망도 사실 예측이다라는 말은 다소 좀 불가능하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외국인의 포지션이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외국인이 살지 팔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어떤 대규모 매도가 있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수의 상단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달러의 약세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달러의 약세에 의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가 외국인의 매수의 어떤 논리로서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방향성과 같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어느덧 1120원 수준으로까지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급락할 경우 정부의 개입 여지가 시장에선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개입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 시장도 한번 저희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 전략 마무리를 또 어떻게 짓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환매로 추정되는 기관 매도가 적절한 균형 수준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 위기가 시장에서 제시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은 정체 내지는 순환적인 상승 시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시장의 관심은 현재 업황 호조가 기대되고 있는 업종, 또 이익면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별적으로 상승세가 지등되고 있는 항공과 기계, 조선과 증권 업종 등의 관심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 기계, 조선, 그리고 거기에 증권업종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소득 지표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조금은 둔화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했던 만큼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54.4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월 대비 많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상돼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일으켰고요. 절대 수치 자체도 예상치가 54.5였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좀 하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 발표된 수치가 이미 9월에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었는데 예상보다 좀 그나마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이 8월에 수주가 감소하고 또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9월 수치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9월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긴 됐는데 그나마 예상치에 맞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4분기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수주가 계속 감소하고 재고가 늘어난다고 본다면 4분기 쪽이 약간 좀 전망하기에 안 좋게 전망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우려감이 나오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또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악재가 호재를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 재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 수치면에서 또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게 할 만큼 크게 악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강보합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지표 부진이 이번 주에 민간 경기 지표 좀 나오죠. 고용 지표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표가 얼마만큼 회복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지 이게 관건이죠. 재고 늘어나고 또 이렇게 수주가 감소하는 것이 누가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좀 고용 지표나 이런 지표들이 좀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아시아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조용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강보합 수준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오늘 시장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재료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이제 저희가 기다렸던 내용들이 술술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업종 그리고 또 그 업종을 놓고도 많은 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망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건 우리나라가 다음 주고 미국이 이번 주말부터인데요.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빠르면 5일, 늦으면 7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가 편차가 좀 이번에 시장에서 좀 큰 편입니다. 그동안에 또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편차 큰 쪽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LCD 같이 거의 한국의 IT 거의 전 부문의 실적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LCD나 반도체 같이 굵직한 그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 실적 발표가 거의 실적 시즌에 한 30% 정도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3분기 이익 정점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애플하고 경쟁이 붙어있는 그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이 관심이죠. 항상 우리나라의 IT 기업체들이 이 스마트폰 쪽에서 실적이 좀 부진하다. 이 점 때문에 계속 좀 IT 주가가 좀 흐름이 안 좋은데요. 이번에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온 뒤에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 점도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2분기에 5조 초반대 이익을 이미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 초반대 이익을 내면 시장에서는 거의 본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상 이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4조 원 초반대에서부터 5조 2천억까지 거의 1조 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판 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 관심이 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번 실적 시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이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의 하락 심화로 인해서 해외 경쟁 업체들은 이제 생산 중단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이제 저점 논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과연 이러한 반도체 가격, 제품 가격의 하락세가 멈춰질지 이 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이 IT 업종에 대한 대응이 또 이번 주에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본 실적이 정점을 치더라도 또 향후가 좀 악화되는 그런 전망이 나오더라도 그 악화되는 정도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서 반도체 쪽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이번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적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 장세를 한번 고려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오늘도 약간 좀 시장이 위에서 밀리는 막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응하기가 매수의 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분할 매수와 또 전체 시장의 조정 시로 매수를 좀 제한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수치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가 지수상으로 1891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00포인트라는 그 라운드 넘버의 의미도 감안을 한다면은 추경 매수는 그 어느 경우에도 지금 부담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약간 좀 밀릴 수 있고 상당히 좀 막혀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상당히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일단은 IT 업종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관심을 쭉 가져왔단 말이죠.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면은 기존 보유자들이 조금 물량을 더 늘려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만약에 조정세가 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매수 기회로 이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세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21선 기울기도 점점 하향하던 것이 이제 거의 수평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거의 원형 바닥형을 이루고 있다는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22,000원 혹시나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번 실적 시즌에 한번 매수 기회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도 있지만은 또 곰곰이 저희가 잘 따져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경제 지표 쪽인데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아까 맨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ISM 제조업 지수를 뒷받침할 만한 민간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지 이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은 지표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던 중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의 지표를 볼 필요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경기 선행 지수나 PMI 지수나 ISM 제조업 지수 같이 거의 다 발표된 상황이고 재료가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시장에 강한 탄력을 불어넣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일정을 놓고 보면은 4일에 제조업 수주하고 미결주택 매매로 시작해서 또 비제조업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가 5일에 있고 7일에 소비자 신용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6일하고 8일에 나타나는 이 고용 지표들 이 점이 아주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고가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순환이 이어지려면 고용과 소비 같이 민간 지표의 호전이 꼭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안 좋았었던 그 지표가 해결이 되려면 이번 주 지표 호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의 고용 지표 특히 8일의 실업률 지표에 관심을 둘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 지표 일정을 가만히 놓고 봐도 지난 8월 말이나 9월 말의 상황하고 비교해봐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시장 자체의 상승이 그동안에 컸었다는 점에서 감안을 해도 이번 주 1900포인트 부근에서 한번 숨고르기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이 하락 전환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재매수를 위한 고점 매도 전략을 좀 지속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기존 저희가 누누이 말해왔던 그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여전히 우리 시장 굳건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의 최고치,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우호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투신 쪽의 문제인데요. 투신과 증권 보험 쪽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큰 폭의 매도세는 없었다라는 분위기인데 지금 1시 이후로 들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투신이 500억 이상 그리고 증권과 보험 쪽 이런 쪽이 각각 800억 이상 400억 이상의 순매도세가 급증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 상승분을 다 축소하는 그러한 이제 압박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3,60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750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 1,28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은 86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1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 45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 전환됐습니다. 오늘 업종별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금융업종 상당히 괜찮네요. 금융업종 쪽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매매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쪽을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기, NHN 등으로 순매수 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LG전자와 대한항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현대증권, 현대해상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수하는 기관들 쪽 모습, 이러한 쪽에서는 대부분 금융주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좀 대비를 하는 기관들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B금융과 한국전력,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등으로 순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OCI와 현대중공업, 만도 등으로 순매도 폭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아차 쪽을 지금 상당히 많이 사고 있죠. 기아차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과 하이닉스 그리고 신한지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 공이 순매수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기관들이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삼성물산도 기관들이 92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S1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일모직 쪽 살펴보니까 지금 손절가 가까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눌림목을 좀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주치고는 좀 3% 하락하는 거는 다소 위험한 그러한 이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손절가는 지키되 일단 매수가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나중에 이제 내일 정도 이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포트폴리오 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 S1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매수가에 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내일 정도에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은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포트폴리오는 내일부터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기아차라든가 대한항공, KP케미칼, 한진해운, STX엔진과 한국가스공사도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GS건설인데요. GS건설 같은 경우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측면이고, 당사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 대표적인 유동성 장세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분양 시장 흐름인데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뭐 이런 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 동결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리스크가 3분기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저점을 쳤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이제 부진했던 부분, 뭐 해외 수주 쪽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이라든가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해외 쪽이 부진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조금 주목을 못 받는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베트남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수주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수주 모멘텀까지 좀 가세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유동성 장세 지속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지출 확대와 금리 인상 시기 자체를 좀 이렇게 늦추는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요. 그런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아시아 시장에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금융주 중심의 상승 흐름, 그리고 건설주 중심의 상승 흐름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종에 대한 포트 편입은 당연히 조금 민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건데요. GS건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전주 일주일 동안의 눌림목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장대 양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대한 하나의 이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원에서 9만 1천 원까지 매수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2,500원인데 지금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일단은 이제 눌림목 조정이라든가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양봉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 오늘 양봉의 한 절반 이상, 뭐 60% 정도 수준까지는 밑꼬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으로, 매수가 상한선으로는 9만 1,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이제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2만 원 정도까지 중기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손절 라인은 이제 8만 8천 원 정도로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GS건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의 저희 위원을 모셨기 때문에 두 분께서 동시에 저희가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 많은 종목을 저희가 봐드리기 위해서 좀 변화를 추구했는데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분자진단 관련해서는 시젠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드 번호는 096530이고요. 오늘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규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동사는 분자진단 전문업체로서 독일에 해외 지사를 설립할 예정으로서 해외 영업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실적 호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실적과 또한 수익성을 갖추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4만 원 부근의 고점 39,250 직전 고점이었는데요. 이 고점을 오늘 금요일날 일부 넘어갔었고, 오늘은 더 추가적으로 넘어가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지난 9월 상장 시에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에서 거래량 없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는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지지라인인 39,000원 부근, 이 직전 고점 부분이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38,500원, 5일선 부분까지 지지라인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직전 고점 부분을 지켜내는 흐름이라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인 45,000원 또는 뭐 조금 눌러준다면 4만원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신 전략이 좋겠고요. 목표가는 다소 높게 현재가에서 한 20% 정도인 5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즌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담위원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013-3366-0110번으로 문자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동소문지점의 신종익 과장 그리고 또 HMBS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코스피 쪽이 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 코스닥은 이미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 시황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흐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섹터 부분에서 지난주에 제가 환율 원화 강세 수혜주하고 내수업종하고 좀 확대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금융업종에 대한 추천을 많이 좀 드렸고, 거기에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에 하나금융지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의 조정, 오늘 뭐 위로 올라가면 쫓아 사는 매매보다는 좀 기다리는 매매 전략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1850선 만약 여기에서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1850선까지는 좀 흘러내려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섹터별로 제 개인적으로 아직 IT보다는 기존에 지금 바닥권에서 강화되고 있는 금융이라든가 원화 강세 수혜주 쪽들에 대한 포커싱을 좀 맞추시고요. 거기에 기존의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상승 탄력이 있었던 종목군들에 좀 아직까지는 좀 집중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김 팀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다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 좀 말씀이 있고요. 앞에서 네. 말씀드린 부분 것처럼 현재 뭐 블린저 밴드 상단이라든가 기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전장하고 이제 오후장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전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물 시장에 현재 매수하였던 외국인의 주체 자체가 4천억 규모의 매도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수급 부분이나 합성 매매 전략 부분에서 하락 쪽에 조금은 유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그 하단이 어딘지 그걸 또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거의 1900포인트를 거의 눈앞에 두던 고점 속에서 여기서 눌림목으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어느 정도의 피로감을 좀 풀고 가야지 또다시 1900과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대략적인 지수의 밴드선은 1830선에서 1850선까지로 부근으로 잡히고요. 계속 고점 연일 갱신하고 있던 종목들, 대형주들을 입장 속에서 눌림을 적절하게 주고 있는 포인트 속에서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업종을 살펴보다 보니까 금융업종이 상당히 눈에 띄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신종익 과장께서 하나금융지주를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상하게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타이밍이요. 금융 섹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년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 그리고 이제 14일 이스에 우리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한국 금통위를 결정을 놓고 일단 거기에 대한 이슈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악재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대선 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금감원에서 지시사항이 내려가면서 이제 그 악재의 대선 충당금 부분이 거의 은행권에 대한 최고의 지금 악재 마지막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을 어떤 업황의 마지막 부분을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지 않았느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좀 기관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내년까지 전망을 해서 꼭
잡고 매수해 보셔서 가져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좀 긴 모멘텀으로 바닥권에 움직이는 금융업종군들은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바닥권을 잘 잡아야 될 텐데 김 팀장님 말씀도 그렇고요. 신종익 과장님 말씀도 잘 따라보면은 어떤 종목 잘 선침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 종목군들 중에도 분명 그런 종목이 있겠죠. 집중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은 신종익 과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문자가 와 있는데요. 71,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실리콘웍스 하면 또 애플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또 호재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많이 하락했다가 또 최근에 또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예, 좀 긍정적인 모습, IT 업종과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디스플레이용 핵심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제 토탈솔루션의 국내에 대형 패널 업체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 근데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좀 단기적인 4분기까지 좀 안 좋다라는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지금 대형 패널 딱 생각나는 게 딱 브랜드 생각이 드시죠. 대형 패널에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에서 패널을 대표하는 회사니까 거기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들이 4쿼터에 안 좋아진다. 그러면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IT 업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세가 분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짧은 매매에 그 업황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연치 않게 앞전 고점에서 오늘 차트 흐름이 앞전 고점 75,000원 수준 정도에서 오늘 걸리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도 영역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보여줬을 때 좀 적극적으로 사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지금 수준 정도면 73,000원에서 75,000원 수준 정도의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이시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나 기관 매수가 동반하고 최근 동반해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급한 매도보다는 오늘 마이너스권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좀 적극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종목을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외적으로 대형 전방업체들의 좀 흔들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좀 참아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과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SK텔레콤에 관련해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SK텔레콤 18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SK텔레콤 주가 흐름은 상당히 괜찮은데 네네. 지금 이분 보유하고 계신 그 가격대 자체는 손실권이거든요. 네네. 좀 저희가 전략을 짜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0% 네. 비중도 많고요. 네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100% 비중 부분에 좀 말씀을 조금 혼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항상 100%의 비중을 실으시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로 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전략도 쓸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아무리 급등을 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같이 잔치를 즐길 수 없다라는 측면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신 두 공룡이라고 좌청룡 500호처럼 KT와 SK텔레콤을 대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최근에 조금 좋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21선 심리선에서 여전히 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던 뉴스를 좀 보시겠는데요. 그 부분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SKCNC의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한 지수사 전환 때문에 그것이 3분기에 단기적인 이익 실현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지금 현재 시즌이 돌입할 수 있다는 고배당주의 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반드시 매력 덩어리로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SK텔레콤이겠지요. 그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루한 조정 기간 이후에 조금 지금 현재 반등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20선에서 아무래도 저점 이후에 20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연일 상승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하셨던 가격인 183,000원 부분만 우리가 살펴를 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8만 3천 원 부분이 이 정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은 올해 1월 달 경우에 매수 시점에서 내가 눌린 구간이라고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측면에서 물리시면서 100%라는 비중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는 지금 현재 올라는 와 있지만 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매수가 시점에서 조금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셨는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손절을 나가야 되는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면 고배당의 매력 속에서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함께 보시면서 홀딩 전략으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 비중 많기는 많죠. 네네. 일단은 혼나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비중 관리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종익 과장과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와 있는 내용을 상당히 많은데 태웅 먼저 봐드리도록 할까요? 태웅 6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9월 말쯤에서 지금 단조주들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분명. 네. 그런데 지금 태웅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좀 큰 박스권에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에 대한 이제 뭐 외국계 리포터와 뭐 국내사와 좀 절충된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매출이 네. 3분기부터 조금 증가할 것이다. 뭐 태용 이제 워낙들 많이들 아십니다. 대부분 단조회사 이제 조선이라든가 원자력 플랜트 이런 단조업체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1등 회사다라고 단조 부품에서는 1등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 안에서는 제 개인적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세 탄력이 약간 약화되면서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 안에서는 업황이 올해 이번 3분기를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업황이 이제 거의 밑바닥까지 오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 업황이 호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좀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한 부분 주가가 62,400원에 지금 물리셨기 때문에 요 최근에 사서 급등하실 때 쫓아 사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걸림폭이 좀 있으신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흐름 안에서는 크게 마지막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기 위한 마지막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손절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는 부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큰 대세 안에서 5만 원을 혹시 벗어난다라면 이 부분은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5만 원 손절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지금 현재 62,4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 10%의 물량이라면 내년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높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년까지 8만 원,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히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참고 기다리시는 게 낫겠네요, 태웅은요. 네. 알겠습니다. 태용, 8만 원까지도 내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용 살펴봤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솔 LC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께서 봐주실 텐데요. 한솔 LCD 매수하신 가격이 47,800원이고요.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52,300원이니까 일단은 수익권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먼저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조금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LCD와 LED TV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가시적으로 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가 좀 바라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급하게 좀 한번 찾아보니까 수급 부분에서 기관계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원천적으로 자신의 체력이 무엇인지라는 종목보다는 종목 상담 코너에서 스피드하게 그것의 수급 부분을 좀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같이 기관계에서 연일 9월 28일 이후에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측면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8월 달에 저점을 했던 이탈을 지지하고 있는 측면이 좀 발생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20선이라고 저희가 회원들과 제가 이제 저희들이 집중해서 보는
변곡 구간인데요. 네. 2612 변곡 구간에서 220선을 그대로 지지를 하고 나서 현재 올라가고 있던 측면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함께 보시면서 올라가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재차 반등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걱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신용비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신용비가 고점을 좀 찍고 나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주가는 다시 우상향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47,800원이죠. 47,800원의 매수 시점에서는 적절하게 눌린 구간이라고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달리는 말에 편승해서 탔다라는 시점 부분에 적절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목표가 지금 현재 수급도 좋고요. 여전히 좋고 외국인의 수급까지만 같이 함께 동반해서 상승에 올라온다면 좋을 것으로 사례되기 때문에 목표가 직전 고점이었던 63,000원 부근까지를 좀 보시고요. 1차 매도를 한 61,000원 부근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 전략을 해보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네. 신용비가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외국인들이 이 수급에 따라 붙으면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분할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분할 매도에 대해서는 약간 접근하기 힘든 그런 점도 있긴 있거든요. 네네. 항상 분할 매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분할 매도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종목 역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해서 같이 편승해서 올라가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전량 이익 실현을 하고 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쉬움이 달리겠죠. 또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아쉬움이 더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의 목표가 속에서 천천히 조금씩 분할로 매도 전략을 하다 보면 보유 물량을 가지고 조금 더 오버랭이 나오는 부분에서 성공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한솔 LC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을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현재 비중이 2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만 원 이후, 6만 1,000원 이후에서부터는 5% 비중수로 분할 매도 전략을 조금씩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서의 매물대가 좀 있었고 고점 돌파 이후를 갱신 이후에 바로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한번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63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시는데요. LG를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LG 어떻습니까? 예, 오늘 우연찮게 제가 오늘 지주사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지금 LG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주사에 대한 가치, 지주사 랠리가 한참 있었고, 그의 선두에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흐름에 LG가 가장 상승 동력이 높았던 부분은 기관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은 LG 화학에 대한 부분하고 비상장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가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LG전자의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을 다 상쇄하고 주LG가 그 시장을 지주사를 리딩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약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흐름을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기관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쭉 꾸준하게 어떤 포지션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지금 매도 매수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흐름 안에서 봤을 때는 수급성 부분이 약간 대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다. 그 대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단기 짧은 매매에 좀 국한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나온다면 8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오늘 8만 원 살짝 이탈했다 왔는데요. 다시 한번 8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가 된다면 8만 6,000원 수준까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굳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하고 어떤 LG전자라든가 아직 실적이 본격화되지 않은 종목군들이 자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그리고 주가 수준은 오늘 LG화학을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 LG화학이 지금 박스권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LG에 대한 흐름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 대한 부분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용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쓰신다면 8만 원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셔서 지지 여부를 잘 보신 다음에 거기에 8만 5천 원 수준에서 8만 6천 원 수준의 단기 기술적 반등을 좀 이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마침 문자가 또 하나 와 있어요. 지금 3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물타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워낙 LG화학 가장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워낙 좋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요 최근 내에 굉장히 또 호재성 재료가 많이 나왔죠, 며칠 안에. 그럼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수준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봐야 돼? 이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흐름은 보이지만 주가의 수준이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주가의 수준이 좀 반등이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네. 주가 수준이 가격대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기술적에서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32만 원 선은 지금 공격적으로 오늘 좀 센 흐름에 의해서 양매도가 장중에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들 타시는 15% 비중이시니까요. 물 타시는 전략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타보자. 거기에 지금 121선 라인이 30만 원 그리고 30만 원이 지지되는 여부를 좀 확인하고 좀 물타는 전략을 쓰자. 칼날이 꽂을 때는 네. 다 꽂힌 다음에 흔든 다음에 물타시는 게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나중에 밑에가 어딘지 모르고 수급이 어디까지 꼬여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펀더멘탈상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주가 수준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흐름은 아래로 하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타는 시간을 좀 늦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SK컴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1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SK컴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좋은 흐름이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컴즈의 원천적인 체력은 뭘까요? 바로 네이트온하고 싸이월드겠죠. 네이트온 하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모든 또 일반 직장인들까지 우리나라에서 1위로 독점적인 상태의 이제 메신저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부분과 네이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 변모를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의미 있는 심리선을 올라타면서 좀 상승했던 측면인데요. 그 부분으로 우리가 기초 체력을 좀 확인을 하고 일봉, 주봉, 월봉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달에 21선 심리선을 안착을 하면서부터 올라탔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선을 올라타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또다시 신용비가 내려가면서 하락했던 측면이 다시 재차 올렸다. N자형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주 정확히 20선 심리선은 안착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측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2.4%의 조정이 좀 있지만 그래도 견고하다는 모습이고요. 주봉에서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측면이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측면입니다. 현재 14,50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급락이 없다라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상 자체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박스권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상단 부분은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 30%와 17,600원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부분은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5,500원 정도 선까지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00원 선까지 네네. 한번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중 30%는 딱 적당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략을 할 때 비중 오버슈팅 하는 측면까지 30%를 잡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종목에 들어갈 때 20% 정도만 유지를 하는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과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지주사 종목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지주사 랠리 이후에 하나 같은 경우는 비자금에 대한 부분 검찰 수사 때문에 좀 주가 수준이 지지부진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비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업의 본질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본질 가치를 주가 수준은 찾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이 약간 변화의 흐름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 두시면서 저가 매수세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회사 가치가 하나케미칼 주가 보시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진실적인 하나그룹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지주사의 개념 쪽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주사 중에 가장 싸 보이고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부분에서 안정 속에서 본질 사업인 방산 부분이 연 한 13%에서 15% 정도 성장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5년간은 방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질의 사업 가치, 자회사의 사업 가치, 지주사의 가치 여러모로 따져본다면 이 악재 속에서 좀 이겨낸다면 악재가 수급적으로 이겨낸다면 좀 주가 수준이 레벨업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흐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 흐름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양상 막 매도세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 매수세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흐름 자체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오늘 제가 나올 때는 47,000원대 이상이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좀 과도하게 지수가 밀리면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의 수준 정도에서는 좀 매수권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45,000원 조금 밀리더라도 손절매 가격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지 않는 43,000원 3,200원대는 지켜낸다면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2,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매수권이다. 예, 지금 한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김도영 팀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것은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한섬입니다. 바로 SK네트워크의 M&A 마무리가 지금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그리고 마인과 같은 여성 브랜드에서 고가 브랜드에 대한 이제 선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SK네트워크와의 인수 마무리가 되면서 다각적인 패션 종합으로 간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수급 부분입니다. 8월 24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여전히 꾸준히 매집 중이라는 측면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겠는데요. 평단가가 19,034원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계속 연일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38% 손실 중이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눌려있는 구간이라고 보다는 좀 무너져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주봉을 보시는 바와 같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좀 지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16,800원까지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가 지금 현재 18,000원을 제가 제시를 했지만 현재 이탈을 하고 있는 측면이지만 여전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주봉에서 같이 16,8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 25,500원 그리고 손절가 16,800원인데 조금 더 낮춰서 16,5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6,800원이 아니라 16,500원 선으로 조금 낮춰주셨습니다. 한섬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신종익 과장 그리고 HNBS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면서 동시호가를 맞이했습니다. 1876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